이제 이런 원리로 호흡 근육이 마비된다든지 전신의 근육이 마비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든지 절반이 이상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필러와 보톡스를 전문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문클리닉의 대표 원장 박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세계 3대 명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 3대 명약으로 불리는 약물이 페니실린, 아스피린,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세계 3대 명약으로 불리는 약물인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었던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계 4대 명약이라고 하면은 어떤 약물이 들어갈 것 같은가요? 바로 보톡스가 들어갑니다. 이 보톡스는 엄밀히 말하면은 상품명이에요. 성분명이 아니라 엘러가는 회사에서 만든 상품명을 보톡스라고 하고 공식적인 성분명은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합니다. 이 보툴리늄 톡신이 어떻게 처음 발견되었냐면 처음에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독일에서 의문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 중에 절반이 이상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났냐? 이 원인을 밝히다 보니까 부패한 소세지로 요리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식중독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녹슨 통조림 캔에서 보툴리늄 톡신을 만들어내는 균주가 발견되게 되고 이 균주에서 나온 보툴리늄 톡신이 사망의 원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서 처음으로 보툴리늄 톡신을 우리가 인지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후에 보툴리늄 톡신의 원리와 그 역할들을 의학적으로 밝혀내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의학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러서 미용 시술 목적으로도 보톡스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맹독이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독인데 어쨌든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원인이 무엇이고 작용 기전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밝혀내게 돼요. 이 보툴리늄 톡신이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이제 신경 접합 물질, 그러니까 신경들끼리 소통을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보툴리늄 톡신이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막히게 되면서 근육이 마비되는 이제 이런 원리로 호흡 근육이 마비된다든지 전신의 근육이 마비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든지 이런 병리 기전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이런 병리 기전을 밝혀내다 보니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 근육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보툴리늄 톡신을 통해서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이제 안과 의사가 그 눈 경련,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이제 이런 경련 가끔 알아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런데 치료로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근육이 이제 멋대로 움직이는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하는 이런 질병에 소량의 보톡스를 사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해보니까 근육이 진짜 멈추는 효과를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안면의 경련, 안면 근육의 경련 이것을 막기 위한 약물로 그래서 보톡스를 굉장히 이제 낮은 농도로 이제 만들어서 주입을 하면서 의학적인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과 의사가 눈에 그 안면 경련이 막 있는 사람들한테 주사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나이 드신 분이 눈가에 주름이 쫙 펴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근육의 경련을 막으려고 주사를 했는데 왜 주름이 펴지지?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부가 접히면서 주름이 보통 생기거든요. 이렇게 웃을 때 여기가 근육이 딱 접히면서 주름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움직이는 근육 자체를 못 움직이게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주름이 굉장히 펴져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꼭 근육 경련에만 말고도 주름을 피는 용도로 보톡스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보툴리늄 톡신이 미용 목적의 보톡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이 보톡스는 다른 목적보다 미용 시술 목적으로 쓰는 게 거의 99%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보톡스 대부분이 주름을 피고 근육을 줄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눈가 주름을 핀다든지 미간 주름을 핀다든지 사각턱 근육을 줄인다든지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목적이 이제 치료용으로 그러니까 안면 근육 경련이나 내가 원치 않게 계속 근육이 경련이 되는 이제 이런 부위를 마비시킴으로써 치료하는 이제 이런 역할로 애초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치료에 저항을 하는 어떤 다른 약물이나 다른 재활 치료나 어떤 근육 치료나 이런 거에 반응하지 않는 근육의 불수의적인 움직임, 근육의 연주, 경련 이런 것들을 반강제적으로 막는데 의료용으로도 아직도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예전
예전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경련이나 이런 다른 질환들에 대한 치료 방법이 또 많이 발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발에 오줌 느끼거든요. 눈이 경련이 막 오는데 이렇게 막 틱처럼 경련이 오고 있는데 이거의 원인이 뭐 미량 원소의 부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진짜 신경학적인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보톡스는 그냥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근육을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언발에 오줌 넣기 같은 치료를 원래 하던 거였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점점점 개발되면서 요새는 질병 치료 목적에서의 보툴리늄 톡신 사용은 조금 많이 그 파이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의를 먼저 조금 해야 되는데, 이제 필러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필러라고 하면은 대부분 99%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진 필러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접착성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필러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가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원래 필러의 뜻은 뭔가를 채워 넣는다, 필에 ER을 붙여서 뭔가를 채워 넣는 그런 물질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꼭 히알루론산이 아니더라도 뭐든지 채워 넣기만 하면은 전부 다 필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 이식을 하면은 지방이 필러로서 사용이 된 거고, 뭐 부족한 부분에 몸에 지방을 이쪽에 넣었다, 그럼 이 지방이 필러인 거고, 여기에 실리콘을 넣었다, 그럼 실리콘이 필러가 되는 거고, 파라핀을 넣었다, 아니면은 뭐 왁스를 넣었다, 그러면은 왁스가 필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그 용어학적으로 터미놀로지라고 하는데, 의학 용어적으로 필러가 무엇이냐고, 뭔가 채워 넣는 물질은 모두 다 필러로 부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필러는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진 필러를 보통 필러라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얼굴에 뭔가를 채워 넣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진 필러는 1996년도에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레스틸렌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제 그 물질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인체에 계속 이제 넣어보고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인체에 뭐 다른 부작용이나 알러지 반응도 없이 잘 유지가 되더라, 이제 이렇게 검증이 돼서 2003년도에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히알루론산 필러의 이제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도 히알루론산 말고 다른 필러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파라핀을 필러로 이용해서 사용됐던 적도 있고, 실리콘을 이제 필러로 사용했던 적도 있는데, 이런 필러들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염증 반응이나 이물 반응, 부작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퇴출되고 안전한 필러들이 점점점 개발이 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히알루론산이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알루론산은 원래 인체 구성 물질 중에 하나예요. 사람 몸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이물질이 그러니까 내 몸과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물질을 제거하려는, 내 몸에서 밀어내려는, 없애려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큰 의미에서 이제 일종의 염증 반응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는 물질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이에요. 왜냐면 우리 몸에 원래 있던 물질을 카피해서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 한 10g 정도, 전신에 7g에서 10g 정도의 히알루론산이 원래 피부에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우리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데 이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물질인데, 이것만 따로 정제를 해가지고 박테리아에서 이제 배양을 해서 그것만 다시 사람 몸에 집어넣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히알루론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분해 효소가 나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g씩 계속 이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러도, 히알루론산 필러도 이제 우리 몸에 넣어버리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빨리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효과가 오래 지속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더 오래 튼튼하게 붙여놓는 이런 가교제라고 하는데, 이 히알루론산을 딱 붙게 만드는 그런 본드 같은 애들을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이게 탄탄하게 흡수되지 않고 잘 안 녹고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대부분의 필러들은 이제 가교제가 보통 함유되어 있는 필러들이고, 보통 인체에 들어갔을 때 1년에서 한 5년까지도 이제 녹지 않고 어느 정도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는 이런 필러들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상관이 없냐? 의학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내 건강적인 면에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실리콘도 넣어놓고 실리콘을 이제 많이 썼던 이유가 우리 몸과 반응을 잘 안 해요. 실리콘도 이걸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보형물로, 코를 세우는 보형물로 실리콘을 많이 쓰는 건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코 실리콘 넣었다고 염증 안 생기고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20대 때 수술해서 70세 할머니 될 때까지 계속 쓰다가 그냥 안 빼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수술 이제 오래됐으니까. 필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넣어놓고 문제 없으면은 그냥 계속 있어도 내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실리콘과 조금 다른 거는 필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좀 분해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이렇게 바짝 서 있는 이런 모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약간 좀 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해되면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제 뭉툭한 모양으로 좀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 이제 마음에 안 들게 되면 히알루론산 필러가 또 장점이 제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녹이는 약물이 있어요. 히알루론산을 분해시켜버리는 약물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하게 퍼졌거나 원치 않는 곳에 필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거하는 게 수술하지 않아도 주사 약물만 딱 쏴도 이제 제거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간편한 점이 있고 좀 더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코에 필러가 이렇게 오래 있다고 해서 내 몸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다만 내가 그 필러가 들어간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필러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수술 옛날에 뭘까요? 보통 눈, 코, 이제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코 수술을 대체할 수 있다, 필러가. 이제 이런 그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이제 많은 붐이 일어났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술은 수술이잖아요. 코를 막 째고 그 다음에 뭐 실리콘을 넣고 생각보다 꽤 큰, 그러니까 회복도 한두 달 정도 돼야 되고 몸에 이제 데미지가 좀 쌓이는 이제 이런 큰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필러는 주사로 슉슉슉 넣으면은 그냥 끝나. 이제 너무 간편하고 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거 필러로 수술이 대체가 됐고 코 수술은 이제 망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이제 핫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되진 않았죠. 왜 그러냐면 필러는 필러대로의 장단점이 있었고 수술은 수술대로의 장단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술은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고찰이 별로 없이 그냥 높이는데 뭔가를 집어넣고 이게 안전하냐 마냐 이제 이런 거에서 머물렀다면 수술도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어떤 모양이 예쁜 모양이냐 어떻게 해야지 더 유지가 잘 되고 다른 문제 없이 오랫동안 보존이 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냐, 긴 코를 만들 거냐 짧은 코를 만들 거냐 뭐 기타 등등 해서 수술도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필러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이제 또 수술도 만들어낸 거예요. 필러가 대체할 수 없는 수술만의 영역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수술보다는 필러가 훨씬 더 저렴하고 이제 부작용도 더 적고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좀 더 편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을 선택하기 전에 필러를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한 2010년도쯤 경부터 이런 필러 시술을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을 하는 대량 시술을 하는 병원들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연예인들이나 뭐 강남에 뭐 돈 많으신 사모님들만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시술, 뭐 코필러 한 번 받는데 150만 원, 200만 원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코필러 한 번에 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갑자기 확 가격이 점점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필러 시술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2010년경부터 이런 필러 시술을 대중화하겠다라는 슬로건을 건 어떤 체인 형태의 병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필러 시술이 널리 퍼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한 병원은 저는 조금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대충 원가가 이제 있잖아요. 최소한의 원가. 재료비 원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커피 원두가 500원인데 커피 값은 5,000원이잖아요. 근데 그럼 원두가 500원인데 커피가 5,000원이야? 그러면 10배 풍미를 취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커피를 한 잔 드시는데 커피 원두만 있어서 커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 컵도 있고 그다음에 물도 있고 일하는 바리스타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있고 기계도 있고 전기료, 임대료 모든 게 녹아서 500원짜리 원두를 갖고 5,000원짜리 커피를 만들듯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만원짜리 보톡스, 만원짜리 필러를 사서 판매를 할 때는 아무리 못해도 뭐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은 이제 나와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만원짜리 필러를 쓰는 것 같은데 시술 가격이 15,000원이야. 이제 이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만원짜리 필러를 쓴다고 했는데 5,000원짜리 필러를 썼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물론 요새는 거의 그런 데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병원들이 굉장히
굉장히 자정이 많이 되고 옛날에는 뭐 그랬던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진짜 뭐 그런 거를 속이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가 이하로 너무 싸게 판매한 때는 뭔가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그런 거를 약간 좀 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 피한다기보다는 이제 시술의 부작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술이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가더라도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경차를 타고 있던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건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필러 시술이나 보톡스 시술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내가 이런 게 생길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거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조금 도와주는 병원이 조금 더 좋은 병원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더 나은 병원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시술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시술을 하면은 이 사람처럼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시면, 성형 미용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시면 지금 현재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선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수술해서 오늘부터 나 전지현처럼 얼굴 바꿀래, 나 오늘부터 누웠으니까 수술대 누워서 오늘부터 전지현해주세요, 눈 딱 감고 일어나면 전지현이 뿅 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내 얼굴에서 바뀔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 내 얼굴에 어울리는 게 또 있다. 귀여운 이미지를 가진 분이 갑자기 막 그 섹시한 이미지로 뭐 시술을 받아버리면 오히려 안 어울리고 뭔가 어색해지고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술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단점을 좀 보완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시술을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얼굴이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예쁘게 시술받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술을 보톡스나 필러 시술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또 이런 영상도 찾아보시고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술 받기 전에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게 보톡스는 이렇게 무서운 약물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면서 주름을 펴주는 이제 소중한 약물이 되었구나, 이런 재미 삼아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